다음은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얘기고요. 스토리지 서비스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터널 스토리지는 이제 VM 자체에 붙어 있는 로컬 스토리지를 말하고 있고요. 즉 VM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 호스트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이 올라갈 텐데 그 호스트 머신에 붙어 있는 직접적인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스토리지를 로컬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어메탈인 경우는 당연히 그 자체가 호스트니까 뭐 SSD나 SAS나 아니면 SATA나 이런 것들을 직접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 면에서는 실제 물리 디스크의 스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익스터널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 그 호스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VM과 실제 스토리 서버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다만 그 네트워크가 프라이빗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센이나 아이스캇이나 아니면 나스 서비스류 그런 것들을 익스터널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터널 스토리지 종류에는 퍼포먼스 스토리지와 인듀어런스 스토리지라는 걸로 나뉩니다. 뒤쪽에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퍼포먼스 스토리지는 용량을 정하고 그 용량에 대한 스펙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스펙이라는 것은 디스크의 IO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IO가 100IOPS에서 최대 6000IOPS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인듀어런스는 용량을 정하고 용량에 대한 스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는 스펙을 아예 나는 100기가에 3000IOPS를 원해 라고 정하시는 거고요. 인듀어런스는 그 스펙이 1기가에 얼마의 IOPS를 주겠어 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기가에 0.25IOPS 혹은 1기가에 4IOPS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최대 12테라가 되는데 인듀어런스 스토리지인 경우에는 12테라를 하면 12테라를 하고 이제 기가당 4IOPS를 하면 최대 디스크 IOPS가 48000IOPS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성능을 원할 때는 인듀어런스 쪽이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냅샷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한 가용성도 보장이 됩니다. 센 쪽 디스크는 이제 VM에만 붙일 수 있는 디스크인데 얘는 말씀드렸듯이 VM 외부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 호스트에 장애가 나거나 그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VM 간의 이동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젠 호스트 서버의 패치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 VM에서 호스트 패치를 해야 되니까 호스트 패치를 하면 이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마이그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사용자의 VM이 호스트 이쪽 호스트에서 이쪽 다른 물리 호스트로 가고 가지만 이제 리부팅되는 과정만 거치고 디스크 자체는 여기 붙어 있던 디스크가 다른 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스트 패치가 이루어졌을 때 리부팅이 필요한 패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여담으로 최근에는 이제 호스트 패치도 핫패치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VM에 영향 없이 호스트가 패치됩니다. 그리고 콘타스토어라는 스토리지가 따로 있습니다. 콘타스토어는 베어메탈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을 런칭하실 때 보면 OS 중에 콘타스토어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타스토어를 뭐 어느 정도 규모로 빠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이제 콘타스토어 서비스를 직접 구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존 왼쪽에 있는 스토리지랑 좀 형태가 틀립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실 수 있는데 그 기존의 드랍박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 네, 그런 식으로 웹상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 액세스는 기존 스토리지 액세스는 IO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액세스는 HTTP나 HTTPS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약간 느리겠죠. 그래서 직접 랜덤으로 디스크에 빠르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용량으로 구성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백업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아카이브 용도로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쓸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API 콜도 HTTP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 스토리지 자체로 파일을 웹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 없이 그냥 스태틱 컨텐츠들,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뭐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지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려놓고 웹 서버 없이 바로 서비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웹 서버는 다이내믹 컨텐츠를 처리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스태틱 컨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혹은 또 CDN 서비스가 있을 때 컨텐츠를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캐싱하는 CDN 서비스에 대한 원본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용도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스토리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오픈스택 스위프트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클레버세이프라는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에 클레버세이프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쪽 POD나 이런 쪽에 보면은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한국 쪽 POD에는, 저희 판교 POD에는 아직 네이티브로 녹아들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구성으로 보면은 뭐 실제로 이제 로컬 스토리지는 하이퍼바이저, 즉 호스트 기반에 직접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베어메탈이니까 직접 구성하실 수 있는 거고, 익스터널 스토리지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 VM이 있고 이쪽에 익스터널 스토리지가 있고 그 사이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VM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따로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이제 뭐 콘텐츠 스토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록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따로 빼둔 거고요. 블록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로 레벨로 블록 단위, 디스크의 블록 단위로 액세스합니다. 파일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바이너리 단위로 0101이겠죠. 어떻게 보면 세부는 0101 단위로 블럭을 읽어서 한 블럭을 세 개의 블럭을 연속으로 읽었는데 그 세 개의 블럭이 한 파일일 수도 있고 다른 파일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블럭을 로레벨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블록 스토리지고, 얘는 파일 스토리지는 아예 파일 단위로 그런 로레벨이 아니고 포맷이 되어 있어서 파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일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블록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퍼포먼스 스토리지와 인듀어런스 스토리지를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이제 퍼포먼스는 6000IOPS까지 지정하실 수 있고, 인듀어런스는 용량 대비 성능이 올라가는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 스토리지의 특이한 경우는 이제 뭐 센이 있겠죠.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의 특이한 경우는 이제 NAS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NAS는 이제 CIFS라고 윈도우 3바, 윈도우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표로 따로 제가 한번